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기기 올해 기출문제, 국가직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 이론은 국가직 기출이 많이 힘들었죠, 그죠? 힘들었는데 전기기기는 그냥 생각보다 점수가 쉽게 잘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아리송해가지고 몇 개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쉬웠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답만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이상적인 변압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이건 맨날 했던 겁니다. 그죠? 누설자속 없다. 권선저항 0이다.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있으면 이상적인 거 안 되죠. 그죠? 철심의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한 자화전류가 0이다. 그래서 자화전류가 없더라. 그래서 자화전류가 거의 없고요. 여자전류가 거의 없는 거죠. 여자가 되는 철손전류도 없고 자화전류도 거의 0인, 여자전류가 0인 상태가 되면 이상적인 형태다. 변압기의 유도 기전력과 비례하지 않는 거. 변압기 유도 기전력 E는 4.44 FNBS 뭐 이런 건 있고, 변압기의 건수 N이죠, 그죠? 그리고 철손 저항은 뭐 답일 거고, 그죠? 세교하는 자속의 최대값 B, 그 다음에 전원 주파수 F 하니까 답은 2번이고, 그죠? 전격 출력 50MV인 삼상 동기발전기의 주파수가 50Hz일 때 동기속도가 1000rpm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빨리 전격 출력은 의미 없고 F가 50일 때 NS가요 1000rpm입니다. 딱 보자마자 P가 얼마다, 격수가 몇 극이다 라는 거, 이거 동기속도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50H면 분당 2극일 때는 3000rpm입니다. 4극일 때는 1500rpm이고 6극일 때는 1000rpm이고 8극일 때는 750rpm이고 이런 것들은 바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 P가 6극이다. 그러면 60Hz가 되면 이건 3600이고 6극이니까 나누기 3을 하면 1200rpm이다. 이런 것들은 바로 나오죠. 물론 이게 NS 구하는 공식 P분의 120F 해가지고 P를 따로 구하고 다시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필요 없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보면 바로 답이 1200이다. 유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회전자가 정지하면 설립이 0이다. 우리 유도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지시 N이 0일 때 설립은 얼마요? S는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기속도로 운전시, 설립 S로 운전시 N은 S에 1-S에 NS 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하고 똑같을 때 N이 NS가 될 때는 S는 뭐야?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회전자가 정지하면 설립은 0이 아니라 1이다. 그래서 틀렸다. 유도발전기에서 설립은 양수다. 우리가 유도기에서, 그죠? 요런 형태, 그죠? 이런 형태에서 지금 이제 전동기로 사용할 때는 설립이 1에서 0이 사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역상제동일 때 설립이 1보다 크고, 얘는 설립이 0에서 1 사이고, 얘는 0보다 작은 거고, 회생제동이죠, 그죠? 이 회생제동 영역이 발전기로 사용되니까, 발전기에서 설립은 양수가 아니라 음수다. 회전자의 주파수는 설립에 비례한다. 2차 주파수죠, 그죠? 설립 주파수 F2-는 SEF2 하니까 설립에 비례해서 2차 주파수가 결정된다 라고 하니까 이건 맞는 것 같고, 그죠? 회전자계의 속도하고 동일하게 회전하는 속도를 비동기 속도가 아니라 동기 속도죠, 그죠? 그래서 동기 속도다 라고, 회전자계의 속도하고 같은 거. 그래서 유도기에서는 동기 속도로 잘 안 돌지만 동기기에서는 뭐 맨날 동기 속도 이야기하죠, 그죠? 아라고 원판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맨날 이야기했던 유도기죠, 그죠? 유도전동기다. 여자 전류와 철손을 구할 수 있는 변압기 시험. 그래서 변압기 시험은 우바 시험과 단락 시험.
이런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모의고사 할 때도 10번까지는 아닌가요? 한 5번 정도는 언급됐던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무화 시험은 여자 전류 철손, 그 다음에 단락 시험은 동기 임편수, 그죠? 동기 임편수를 구할 때. 이게 무화 시험은 철손이고, 단락 시험은 동손, 뭐 이런 것 측정한다. 그래서 얘는 여자 전류하고 철손이니까 무화 시험이죠. 이극 직류 전동기가 60Nm의 토크를 발생하고 500rpm의 속도로 부하를 구동 중일 때 실제 부하로 공급되는 전력이 4호스파워다. 이때 기계적 손실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요, 전력 P는 지금 이제 이게 토크고, 그죠? 이게 회전 속도 오메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 N이죠. 그래서 N 형식이고, 지금 이제 구동될 때 P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P는 분명히 오메가 T거든요. 그러면 공급되는 공급 전력은요? 전력은 오메가 T가 되니까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 곱하기 토크에서 60분의 2파이 곱하기 500rpm 곱하기 토크가 60 이렇게 했으니까 1000파이예요. 즉 3140W예요. 근데 실제 출력은요, 공급 전력은 이건데 출력으로 나오는 것은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고 Pout은 4호스파워인 거예요. 근데 호스파워를 이렇게 잘 안 쓰고 HP죠. 이렇게 쓰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4호스파워입니다. 그래서 호스파워니까 이건 4 곱하기 746. 그래서 이건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거기 건사치로 하면 안 되겠네요. 746 곱하기 4. 그러니까 46, 24. 16, 18에 47, 28. 698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3140을 공급했는데 실제로 나오는 것은요 2984가 나오더라. 이유 이거 0이고 10 올라가니까 5 1인가요? 그래서 156만큼 차이값이 있다는 말은 공급을 요만큼 했는데 출력이 요만큼 나오니까 내부의 손실이 156이라는 U와트라는 이런 손실이 있었을 거다. 그런 거니까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되죠. 그죠? 학생이 하나 있으면 틀린 답 혹시 있으면 체크를 해달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뭐 틀린 건 없겠죠. 그죠? 자, 사극의 20kW 200V의 직류 분권 발전기에 계작 원선의 동선이 출력이 2%일 때 전부하에서의 전기자 전류는 얼마인가? 직류 분권 발전기. 지금 사극의 20kW에 200V예요. 부하가 어떤 부하인지 모르는데 전격 부하일 때, 그죠? 그럼 여기 들어오는 전류는 100A예요. 그러면 이 부하에서는요 200V는 똑같이 공급될 건데 부하에서 거기 계작 권선의 동선이요 이게 출력의 2% 100분의 2 곱하기 20kW 하니까 이거 400W죠. 그래서 여기에 손실이 400W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저항 R이 있을 때 이게 여기 흐른 전류 I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I 제곱 R이 400이 되니까 여기에는 흐른 전류가 지금 이제 2A가 되면 2A 곱하기 200 해서 이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 계작 원선의 권선 저항은요 2분의 200 해가지고
얼마야? 100ohm짜리 권선 저항이 있을 거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해로 해서 2A하고 여기는 100A니까 이쪽에 나가는 것은 100-2A다. 근데 이 문제는 직류 발전기라는 걸, 분권 발전기라는 걸 알면 부하에 100이 필요하면 전기자 전류는 100 이상이겠지. 그래서 답이 될 건 4번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 자, 이제 이 문제 나왔네요. 그죠? 한 펄스의 스텝 각도가 1도. 그러니까 펄스 하나가 탁 가해지면 1도 움직인대요. 1도 움직일 때 입력 펄스의 주파수가 60Hz일 때, 그러면 1초에 60번 하니까 1초에 60도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스태핑 모터의 회전 속도는요, RPM, 분당 회전을 몇 번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F가 60Hz니까 분당 클럭 수는요, 60 곱하기 60이죠. 그죠? 그래서 3600 클럭이라는 클럭이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한 클럭당 1초 움직이니까 얘는 실제로 분당 3600도를 움직이는 거예요. 분당 3600도를 움직이니까 한 바퀴는 360도니까 360이 몇 번 있다고요? 10번 있으니까 3600도가 될 거다 라고 해서 분당 10H다. 10바퀴 돈다. RPM이 10이다. 전혀 문제 내는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근래 이런 문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주 수월한 문제죠. 그림은 단상 인버터의 회로와 출력 파형이다. 출력 파형의 A 구간에서 온되는 트랜지스터만을 모두 골라라. A 구간이라는 말이 이거고요. 입력이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전류가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만일에 이게 이 방향일 때 하고 이게 이 방향일 때는 분명히 답이 다 반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잡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수동부 규정에 맞춰서 출력 진압을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A 구간에서 온 되는 것은요, 이 전류가 흐르려면 스위치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이 되고 이게 온이 돼 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통과해야만 여기에 부하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래서 TR1하고 TR4가 온이고 나머지는 오프다. 근데 만일에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은요, 이 B 구간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가면 이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니까 얘는 이거하고 이게 온 된다. 이 문제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죠? 이거 220V 전기자 총 도체수가 500, 회전 속도는 4400rpm인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선법이 단중 중권일 때 극당 자속은 얼마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건 가장 기본 문제죠. 그죠? 기본 문제. 우리가 전압 V는 60A분의 PZ 바이라고 하는 직류 발전기에서의 거기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60 곱하기 단중 중권인데 2극이에요. 2극이면 뭐 병렬레일수 2개죠. 극수도 2극이고요. 도체수는 500이고, 회전 속도는 파이는 뭔지 모르고 회전 속도는 4400이다. 라고 이렇게 물었네요. 이 값이 220V가 나올 수 있는 파이가 얼마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치우고, 자, 4400, 440, 220은 2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20이 되고, 20하고 60은 3이 되네요. 그럼 파이는 얼마가 된다고요? 500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00분의 3이니까 1000분의 6인가요? 그래서 1000분의 6에서 6mW다 라는 이런 값이 나옵니다. 직류기의 손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기계손은 마찰과 풍손, 뭐 이런 거 베어링 마찰손하고 풍손 같은 게 기계손이다. 철손은 히스테리시스손하고 와류손의 합이다. 동손은 이건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직류기에서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히스테리시스하고 와류손은 직류 쪽보다는 교류 쪽에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적 변화가 계속 있어야 될 교류 쪽에서 일어나는 건데, 직류 발전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항상 손실이다 보니까 철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다 맞는 걸로 나오니까 알아서 봐주시고, 동손은 부하 저항의 제곱에 비례하여 변한다. 보통 동손은 I 제곱 R이죠. 그죠? BC. 전류의 제곱이고 저항에는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제곱, 부하 저항의 제곱이 아니죠. 브러시손은요, 브러시의 접촉 전이에 의한 전력손이다. 그래서 브러시에서 접촉 전압이 생겨가지고 전류가 흐르면 접촉 저항이 생기고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생기는 그런 것을 브러시 접촉 손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1차 측 유도 기전력 2완이 1000이고요 2차 측은 100이다. 백인 단상 변압기의 2차 측의 저항 2옴을 강연의 수가 10대 1이니까 저항비는 100대 1이고 1에 해당되는 게 2인데 1차 측으로 환산하면 200이 된다. 맨날 했던 거고, 그죠? 동기기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는 것. 동기기에서는, 우리 직류기에서는요, 브러시하고 정류자 편이죠. 그 다음에 동기기에서는요, 브러시하고 설립링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건 많이 봐달라고 했고, 그죠? 교류기는 이거, 직류기는 이거. 그리고 이제, 연구자석. 이 연구자석은 어디에 쓰는 거고요? 이게 그 유기 기전력을 만들 때, 여자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석형 형태의 동기기가 있고, 단락환을 쓰는 것은, 이 단락환은 유도기에 쓰고죠. 유도기에서 거기, 어디죠? 농형인가요?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양 끝에 단락판을 쓰더라 라고 해서 쓰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직류기에서 전압 맞추는 것도 단락판인가요? 여기 이퀄라이저 형태도 단락판이라고 했나요? 그건 용어는 모르겠네요. 지금 맞는지. 자, 그 다음에 15번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에서 외부 저항이 이렇게 연결될 때, 토크, 속도, 특성 곡선으로 오른 것은 이건 맨날 했던 거고, 이게 최대 토크 슬립이고, 그죠? 최대 토크 TM입니다.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조절하면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모양이 되더라 라고 해가지고 답은 1번이죠. 그죠? 그래서 R1, R2, R3 저항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최대 토크 슬립이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 1번이죠. 이런 것들은 없고, 그리고 이렇게 크기의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차이가 없죠. 그죠? 한 점에서 붙어서 다 되죠. 동기속도 변화 없더라. 자, 60L조 900rpm인 동기전동기를 유도전동기로 기동할 때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자, 일단은 동기전동기의 극수를 보니까 60L조 900rpm이니까 이건 얼마요? 극수는 동기기에서는 3600rpm이 2극일 때입니다. 나누기 2 하면 얼마요? 1800rpm이 4배. 그 다음에 나누기 3 하니까 1200rpm이 6극. 그 다음에 나누기 4 하면 900rpm이 8극.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이게 8극일 때가 900rpm이 돼요. 근데 유도전동기는 8극이 돼버리면요,
동기전동기 NS는 P분의 120F 해가지고 이게 60Hz에서 8극 하면 900rpm이 나와요. 근데 유도전동기는 N은 1-S의 NS니까, 그죠? 이게 900이지만 설립이 있다 보니까 얘는 900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유도전동기로서 900rpm을 만들려면 이 극수를 동기전동기보다 1에서 2극 낮춰라. 근데 여기서 1에서 2극은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극을 낮춰서 6극으로 했다라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 문제를 끝까지 잘 읽은 사람들은 뭐 답이 1번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동기전동기까지 읽어버리면 답을 2번으로 해서 이제 약간 실수를 유도한 문제죠. 그죠? 펄스 폭 변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듀티비의 최대값은요, 계속 1만 나오는 이런 형태, 그죠? 듀티비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 그림이잖아요. 아까 전에 이론하면서도 봤지만 한 주기에 대해서 하이를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T분의 T 곱하기 100%. 그러니까 듀티비의 최대값은 100%죠. 스위치 온 시간이 길어지면 듀티비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온 시간이 길어진다면 하이가 길어지니까 듀티비가 커지는 거고요. 듀티비가 클수록 평균 전력은요, 평균 전압은, 평균 전압 VD는요, 이게 D의 V인인 거죠. 이게 V인이 여기 높이, 이 V인인데 듀티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출력은 커집니다. 일정 주파수 삼각파하고 일정 크기의 기준파를 비교하여 스위치 온, 오프를 정하면 듀티비는 일정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각파를 일정 주파수로 하면요, 우리 맨날 그려봤던 이거요. 이런 형태에서 기준이 여기에 일정 크기의 기준파, 일정 크기의 기준파가 그냥 직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이게 하이가 될 때는 이렇게 되면 이것만 하이 되고 0, 이것만 하이 되고 0, 이것만 하이 되고 0, 이것만 하이 되고 0, 이것만 하이 되고 0 하는 이런 식이 나오더라. 그런 정도가 됐고 듀티비가 일정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입력이 어떻게 되면요, 기준, 이게 삼각파에서 기준파가 요렇게 들어가면 이제는 턴온 되는 타이밍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펄스 폭이 조절되더라. 그래서 펄스 폭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 사인파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PWM파는 이 사인파하고 이거하고 비교기 출력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유도전동기의 효율 개선 방법으로서 옳지 않는 것, 낮은 설립에서 운전되도록 설계한다. 그래서 유도전동기는 설립이 0이죠. 설립이 1입니다. 이런 데서 동작되면 이건 효율이 엄청 나쁘죠. 그래서 효율 관점으로 할 때는, 이때는 효율이 엄청 나쁘다가 이때 효율이 엄청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고 하는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낮은 설립에서 운전, 이런 데서 운전돼야만 효율이 엄청 높더라. 그런 내용이다. 와 전류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꺼운 강판을 적정하는 게 아니라 얇은 강판을 적정해서 이렇게 두꺼운 것처럼 만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강판, 이건 말장난이죠. 그죠? 틀렸고요. 낮은 히스테리시스 손을 갖는 강판을 사용하여 철심을 만들면 되고, 회전자 저항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전율이 높은 도체를 사용하더라. 이거는 자루가 아니라 도선입니다. 도선이니까 동선이 적어지려면 I제곱 R이죠. 그때 R을 작게 해야만 되고, R을 작게 하려면 R은 로의 A분의 L이니까 고유 저항이 작은 거, 즉 시그마 A분의 L이니까 도전율이 큰 걸 쓰면 이 저항이 작아지고 이 저항이 작아져서 동선이 작아지더라 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고속 스위칭, 전압 구동 특성과 그 다음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그래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니까 BJT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BJT는 전류 제어 소자인데 전압 제어 소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 제어 소자를 해가지고 FET의 전압 제어 소자 특성과 BJT의 전류를 좀 많이 흘리고자 하는 그런 형태, 고속 스위칭을 하고자 하는 FET의 고속 스위칭 형태하고 BJT의 대전류를 다루는 그런 형태를 복합해가지고 FET하고 BJT의 장점을 이렇게 만들어 쓰는 소자가 IGBT다 라고 해가지고 IGBT 단자 이름이 그죠? 에미터, 컬렉트, 게이트. BJT는요 베이스, 에미트, 컬렉트고 FET는요 게이터, 소스, 드레인인데 이 부분은 전압 제어 소자를 쓰면서 BJT의 특성을 얻고자 한다. IGBT. 이거 맨날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역시 다음 그림의 컨버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자, 이거 DC-DC 컨버터에서 코일, 스위치, 다이오드, 고스닥이죠. 그죠? 고스닥이니까 승합용이다. 그래서 승합용이고 승합용에서 출력 전압 Vo 구하는 공식은 1-D분의 1의 V입니다. 자, 그러면 1번. C를 증가시키면 출력 전압의 리플. 그죠? C가 커지면 리플이 감소한다. L을 증가시키면 인덕터 전류의 리플이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 L을 증가시키면 코일의 인덕턴스가 커지면 리플이 줄어들고 C를 증가시키면 리플이 감소한다. 이건 역시 맨날 수업하면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부스트 컨버터로서 DC 전압을 승업하기 위한 컨버터다. 역시 부스트죠. 그죠? 그래서 고스닥 잘 보시면 부스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입력 전압이 10V이고 듀티비가 25%면 입력이 10V고 듀티비가 25%면 1-4분의 1분의 1 곱하기 10 하니까 이건 4분의 3이니까 3분의 4 곱하기 10 해서 3분의 40V 라는 이런 출력 전압이 나오죠. 출력 전압이 나오는데 지금은 2.5V 틀렸죠. 그죠? 2.5V가 나오는 것은 T의 V. 벅 컨버터일 때는 VO는 D의 V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2.5V가 나오죠. 이건 승합용이죠. 그죠? 자, 프루스 마스 알지만 지금 30분 정도도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고 문제가 아주 쉬웠던 형태입니다. 그렇게 크게 뭐 힘들었던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 그래서 전기 기기를 빠르게 풀고 전기 이론의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한 사람들은 좀 고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전기 이론을 하면서 진을 다 빼고 기기를 보면 이게 기기가 쉬워도 이게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뭐 이제 국가직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으니까 지방직을 대비해서 어쨌든 국가직하고 문제 유형이 많이 다르진 않을 거니까 이런 형태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 문제 계속 돌려보시면서 보시는데 이론을 좀 더 정확하게 알면서 기출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국가직은 뭐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일단 손을 떠난 거니까 다 마음 비우시고 그 다음 시험인 지방직 그리고 뭐 국회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직 공무원 그 다음에 7급 시험도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시험 정리 잘 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